이 결론은 그 매립을 불법 행위를 한 날, 그 매립을 한 게 이게 지금 이게 원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매립은 언제 했는지 모르니까 너무 오래전에 했으면은 그냥 이게 소매시효가 완성돼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땅에다가 이런 걸 매립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행위가 아니고, 이런 거는 어떤 잘못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논리가 이런 거를 불법 행위를 이런 매립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이 상대방이 이걸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그 매립 사실을 이렇게 굴착 공사를 하든지 뭐 건물을 지으려고 뭐 땅을 파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다가 그걸 알게 된 날부터 그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날이다.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그날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겠다. 불법행위 한 날을. 그렇게 해서 이 발견 시로부터 이렇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판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걸 처벌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물어야죠. 이렇게 불법행위 매립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게 하자담보랑 불법행위랑 이런 소유권행위의 방해배제, 이거 좀 이제 포맷이 좀 정해져 있는 문제 같아요. 이제 이거는. 근데 앞으로도 뭐 어차피 한 번 나왔던 논점이 뭐 계속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뭐 나올 수 있죠. 포맷이 이미 정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산문 상법이네요. 상법도 뭐 어렵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엄청 긴데 갑 주식회사는 비상장 회사고 쭈루룩 하고 있습니다. 10만 주를 발행했대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보통주 10만 주 발행했고, 무직자인 A는 왜 굳이 무직자라는 걸 줬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대요. 갑회사의 기책으로 말미암아 3개월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보다 한참 지난 후에 입주하게 되었답니다. 채무 불이행이죠. 네. 이 둘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네.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분양 계약을 했어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뭘 물어볼지 모르지만 일단 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갑회사의 발행 주식수 중 총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회계장부 열람하였고, 회계장부 열람하려면 3%, 지금 총 10만 주니까 3%면 3천 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3천 주를 살짝 넘기게 준 거예요. 회계장부 열람 가능하죠. 그러면 3%니까 경월 탈취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갑 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도로 허위 가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답니다. 또한 갑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도로 갑회사의 거액을 들 허위 가장 광고를 했다? 뭐 불법 행위죠, 이런 거는. 네. 약속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아이고 뭐 어음 수표도 나오나봐요, 상법이라. C의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C는 그 어음을 D에게 배서양도 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적 항변이 절단되죠. C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뭐 했든 어쨌든 간에 이 C에 대한 사유를 D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 소지자에 대한 항변으로 그 어음 소지자에게 항변할 수 없죠.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하죠. 이 C가 거짓말한 건 C가 거짓말한 거지 D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왜 나한테 그래? C한테 가서 따져. 그리고 나는 이거 배서 양도한 어음 들고 왔으니까 돈 내놔 라고 D는 할 수 있죠. 회사는 C가 거짓말했다는 그걸 가지고 D한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어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17조 인적 항변의 절단이죠. 아마 이거 문제로 물어볼 거예요. 그 후 회사 대표이사가 C의 사기를 이유로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였답니다. 네, 사기를 이유로 민법 사기가 몇 조죠? 민법 100, 109조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110조였나요? 네. 어음 발행 행위를 취소하였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배서 양도에서 이미 지금 어음은 D가 들고 있죠. 네, 배서 양도 받았어요. 그럼 D가 이제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이제 그 딸랑딸랑 찾으러 오겠죠. 돈 달라고. 그러면 어음 발행을 취소를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건 C한테 문제이고, 어음을 들고 온 D한테는 어음금을 지급을 해야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주 B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대표소송이 몇 조였죠? 추궁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등사를 이유로 붙인 서면을 청구했답니다. 네, 회계장부 열람 등사할 때는 이유로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죠. 말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미 회계정보를 열람한 적이 있고 이런 거는 뭐 관계가 없죠. B가 갑회사의 적대적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단순히 적대적 이 정도로만은 안 되고 이제 그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해서 그 뭔가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거부할 수 있긴 하죠. 네. B는 재판상 청구했대요. 근데 회사에다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죠.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14만 주로 늘어났대요. 근데 B는 그러한 신주 발행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소유한 주식수는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B의 주식 비율은 달라지겠죠? 낮아질 거예요. 신주 발행에 응해서 그 비율만큼 신주를 취득해야 총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도 이거에 대한 이거에 늘어나기 전에 내 비율만큼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주 발행을 했으면 그 비율만큼 내가 신주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죠. 신주 인수권을. 신주를 발행할 때는 기존 주주들한테 그 비율에 맞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줘야 되고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변화가 없었다. 주식수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비율은 낮아졌다는 얘기죠. 아까 10만 주에서 3,500주니까 3.5%였는데 14만 주에서 3,500주니까 이제 2.5%죠. 3%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회계 열람 등사가 안 되죠. 회계 열람 등사를 하고 있는 내내 소를 진행하고 있는 내내 그 3%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발생한 실권주를 소정의 여건과 조차를 갖추어 실권주가 발생하면 인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기존 주주들한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럴 때는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서 임의로 배정할 수가 있죠. 예,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배정을 했답니다. 갑회사의 정관에는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거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상관없죠. 네. 기존 주주들한테 기회만 주면 돼요. 기존 주주들이 실제로 그걸 다 인수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례가 있죠. 기회만 충분히 주면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기회를 줬는데도 싫댄다. 이런 식으로 B가 응하지 않는 된다. 그러면 이제 실권주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죠. 회사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주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갖고 가든지 저기를 하면 되죠. A가 자신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입주 지연과 갑 회사의 허위 가정 광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사 법정 이유로 각각 적용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것인가. 차라리 상법이 재밌네요. 민법은 원래 변호사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 정말 문제가 좋거든요. 정말 객관식 문제 퀄리티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법률 시험의 그 차이도 많이 나고 상대적 차이도 많이 나고 절대적 차이도 많이 나요. 정말 퀄리티가 객관식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 사례형은 변호사 시험은 기록형도 있으니까 사례형은 조금 민법은 조금 그랬어요. 민법 민소는 그냥 민소는 거의 청구기가 항소기가 그걸로 깔았고 민법은 이게 단편적으로 그냥 이게 결론을 물론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답안 작성하기도 그렇고 답도 틀릴 거고요. 근데 결론만 알면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길게 설시해야 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런 논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사례형은 조금 이렇게 제 입장에서 건질 게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냥 그랬는데 다 기출 논점이고. 근데 상법이 차라리 좀 이것저것 나와서 재밌네요. 좀 상법이. 네. 아무튼 갑회사의 허위 가정광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상사 법정 이유로 각각 적용해서 배상을 청구 안 된다. 법원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 보통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죠. 뭔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입주 지연이니까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관계 맞죠. 아까 갑이 이 분양받은 사람이 무직자라고 그랬나요? 무직자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죠. 일방이 상행이면 당연히 상법 적용되죠. 아파트를 분양한 이 아파트 이거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요? 갑주식 비상장회사? 당연히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회사죠. 주식회사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이 상해인 경우에도 당연히 상법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대한 입주 지연 이건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상사 법정 이율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데 이 허위 가장 광고는 이거는 불법행위죠. 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이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죠. 이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건 상사 관계에서 특수한 거래 관계의 신뢰성, 거래 관계의 어떤 원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행위에서 특별히 그 이율과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정해서 민법과 민사와 달리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불법행위는 상사 관계이든 뭐든 상관이 없죠. 그냥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를 하는 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에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